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방사님을 모셨습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야밤에 유튜브 찍게 해서 찍게 돼서 참 죄송스럽고요. 네, 오늘의 이 도론도담의 주제는 초기 불교 불자 여러분 종단 만드세요, 이런 내용으로 도론도담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방금사님 앞에 참 야경이 참 좋습니다. 저기가 어디지요? 여기는요, 부산시 영도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요 앞에 이제 고가가 있고 차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고가가 어디를 연결하느냐 하면은 부산 항대교하고 남항대교를 연결을 하는 고가가 되겠습니다. 예, 부산 항대교는 이제 저기 해운대나 광안리, 남천동 뭐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타고 오게 되고요.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은 그쪽 방면에서 온 차들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저기 다대포 쪽, 다대포, 예, 송도 요 근처에서 이제 그 남항대교를 타고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저쪽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뭡니까? 저기 다리입니까? 저게 뭡니까? 이거 지금 원형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말 가운데는 하고 아이고 저건 이렇게 다리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건 저기가 바로 이제 저 부산대교가 되겠습니다. 부산대교. 부산대교입니까? 영도대교입니까? 저기가 부산대교고요. 조금 왼쪽이 이제 영도대교처럼 보이는데 뭐 차량의 이동이 없네요. 보니까 일단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초기 불교 불자 여러분 종단 만드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 불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이 신자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사실상 노보살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70대, 80대, 90대 뭐 이런 연령대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돼 가는 거죠.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빠르면 한 10년, 늦으면 한 20년쯤 지나면은 그분들이 다들 떠나시고 불교 신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또 좀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은 뭐 비슷한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맘때쯤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데 대한 활발한 토론 내지 토의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나온 합의된 결론을 도출을 해서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쯤 뒤에는 그 대책들을 하나씩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늦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쯤 그런 대책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한다고 이제 대책이라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건물 짓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뭐 요즘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별로 큰 의미를 못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는 그만하면 충분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사실은 좀 늦었다고 보고요. 21세기 진입하면서 지금 한 20년쯤 전에 장기 플랜을 장기 계획을 세워서 10년 뒤는 이렇게 하고, 20년 뒤는 이렇게 하고, 30년 뒤는 이렇게 하고, 40년 뒤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세워졌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전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방송국 BTN이나 BBS나 또는 헬로부타 이런 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장기 플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건 이제 그 방송국이나 진흥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단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종단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 불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종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의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그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딱 이거다라는 그런 그 대책들은 안 나오고, 주로 이제 건물 짓는 것, 그런 것에 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기성종단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를 못한다면은 새로운 종단이 나오고, 그 새로운 종단에서 뭔가를 또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그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초기 불교 불자님들이 이 종단을 만들고, 그 종단을 이 근거로 해서, 초석으로 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게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 이제 를 신봉하시고 초기 불교를 수행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단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분들이요, 이제 빠르면은 1980년대 중반, 아주 빠른 분들이고요. 조금 뒤는 이제 1980년대 후반, 요 무렵에 이제 그 인도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그때 당시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죠. 그런 나라들에 이제 유학을 가서 불교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초기 불교에 대한 공부를 했죠. 하고 90년대는 좀 이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명 단위, 10명 미만 단위가 갑자기 수십 명 단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숫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결과, 지금은 초기 불교가 아주 많이 퍼져 있고요. 많은 불자들이, 이 일반 신도 불자들이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을 갈 때 종단 차원에서 갔습니까? 그럼 개별 각각 지방에 떨어진 그 어떤 그 사찰 범위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거냐? 사찰 자체에서 어떤 경비를 가지고 갔습니까? 그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유학을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전원이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단 예. 차원에서 전혀 그거를 개입 안 했습니까? 이거 현재 대한민국의 종단들은 다 대성불교 종단이고 선정 종단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를 배우러 간다는데 제도적으로 지원할 그 필요성이, 당위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아, 개인이 그렇게 다녀와서 이런 초기 불교 어떤 붐을 일으켰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한 20년 동안 동남아 지역의 불자들이 한국에 이제 근로자로서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한 그런 케이스들도 제법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불교 불자들이 한국인과 외국인 해서 제법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나 있고, 또
이 한국인으로서 초기 불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스님들의 경우, 또 이제 이 불자들의 시주를 받아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이 절들을 제법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제법 이 한국 조계종의 이제 본사 못지않은 그런 그 규모의 절들을 지어놓은 것으로 지어놓고 이제 활발하게 초기불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기불교도 종단을 만들 그런 그 여건은 좀 기본적인 여건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종단을 만들어 그러면 조계종단하고 전혀 다른 종단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초기불교 종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예, 현재 그러면 조계종단에서 또 초기불교 종단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예, 예. 뭐 선종 종단인 조계종 안에서 초기불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참에 그냥 커밍아웃 하시고 좀 나가셔가지고 초기불교 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류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보면은 뭐 10년 뒤, 20년 뒤 그 불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리면은 외부에서 이제 불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불자 수가 감소를 해버리면은 기존 한국 불교에 대한 공격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기존의 종단들은 버티지를 못하고 와해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초기불교 종단은 그럼 그게 버틸 수 있습니까? 이제 신생 종단이니까 아무래도 결속력이 강하겠죠. 기성 종단보다는. 그럼 기성 종단 같은 쪽 경우도 이제 한국의 3대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태구종인데,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대로 버텨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계종이나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신문지상에 뭐 인터넷상에 혹은 그 방송에 이런 데 보도되는 거 보면은 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분쟁 내지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다가 외부에서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그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움직이는 정치권, 사회권의 인사들이 방송이나 뭐 뭐 이런 언론을 이용해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버티기가 힘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예로서 갈수록 이 대승불교가 주축인 한국 불교의 한국 불교를 신봉하는 국회의원 숫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의회 의원 숫자도 줄어들고 지방의회 기관장 숫자도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독교 출신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국회의원,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관장, 기독교를 신봉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이런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늘어나는 숫자가 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는 불자 국회의원은 뭐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한두 명 있게 될까요?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다 합쳐봤자 한 1, 20명 될까요? 아주 그 비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불교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그 공격들이 들어올 건데, 그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박제화 시키는 거죠. 박제화. 이게 문화재다 이거죠. 전통 종교 절들은 다 문화재가 되고,
예? 전통 종교는 이제 우리 전통이지만 과거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님들은 전부 문화재 관리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초기에는 문화재 관리원이니까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권리를 세습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한 2, 3대가 지나가면은 빠르면 2대째, 늦으면 3대째 그 권리를 박탈해버릴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불교는 완전 망하는 거죠. 기존의 기성불교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초기 불교 쪽에서 종단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초기 불교도 이제 역사가 짧으면 20년에서 길게 보면 한 40년 정도 되니까 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분을 종무원장으로 삼고 종무원장으로 뽑고 또 덕망이 높은 그 훌륭한 대덕스님, 그 소위 말하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들을 중에서 이제 또 가장 훌륭한 분을 뽑아서 종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단을 만들면은 뭐 지금 초기 불교 하시는 신도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제가자 종단입니까? 출가자 종단입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도 뭐 스님들이 이제 뭐 사실은 지도자 역할을 하시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출가 종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자들은 숫자가 이제 월등하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종단이 되는 건데 아마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중에서 이제 신도들의 초기 불교 신도들의 학력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뭐 불교 신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혜를 모은다면은 한국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 초기 불교의 교리를 이제 핵심 근본 교리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부대중 말하자면은 출가 이부대중과 제가 이부대중이 모두 공히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행정도 펼쳐 나가면서 아주 이 결속력도 높고 또 이제 실천 수행력도 높고 뭐 그런 종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절반, 뭐 예를 들어서 출가 절반 이런 식으로요. 예, 그 기존의 기성종단의 이제 멤버들. 기존에 있는 한국 불교에서 잘못된 그런 행정 정책들을 이분들이 다 봤거든요. 사실은 이분들도 원래는 이 신도분들이 초기 불교 신도분들이 이 대성불교 선불교의 신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기존의 종단에서 하는 정책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근본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혹은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실정 내지 염정 혹은 자기와 뜻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실정 염정을 내고 초기 불교 쪽으로 간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의 운영 면에서도 기성종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점들,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들은 이분들이 이제 개선을 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추정상으로는 만약에 현 인원 구성에서 인적 구성에서 초기 불교 종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 출가자 즉 스님들은 수행에 집중을 하고 이 사찰의 운영, 종단의 운영 쪽은 아마 제가자분들이 하지 않을까, 제가불자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사부대중이 모두 동의를 해서 합의가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석가모니불 당시의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교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각 사찰도 지역 단위의 사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종단 기성종단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제 부처님 당시의 그런 교단에서 행했던 그런 그 행정적인 측면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그 종단들을 형태의 이 종단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계종단이나 태고종단이나 또는 뭐 다른 종단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뭐 반대를 해본들 어떻고 뭐 또 반대한다고 그게 반대가 되겠습니까?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조계종이나 뭐 기타 다른 기성의 종단을 나와서 사실은 신도들은 이제 뭐 탈퇴한 거랑 마찬가지 상태거든요. 탈종해가지고 초기불교 쪽으로 가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이 이제 기존의 기성종단의 성적에서 스스로 이게 물러나서 이 기존의 자신을 따르는 그런 초기불자들하고 모이고 또 그런 그 스님들이 다 모여서 스님들이 뭐 수십 내지 뭐 백몇십 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결사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종단을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쉽게 태클을 걸고 그게 무산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타이틀이 보통 뭐 태고종은 태고종, 천태종은 천태종, 태고종, 뭐 조계종 이런데, 그러면은 그런 초기불교 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어떤 종단은 뭐 타이틀이 이름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우선 떠올리는 거는 뭐 초기불교 종단, 초기불교 종단, 대한불교 초기불교종 뭐 이렇게 되든지 한국 초기불교 종단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전체가 다 모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특성을 가진 쪽으로 이제 뭐 세분되어서 또 종단을 만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신들 뭐 소집단의 어떤 그 사찰명을 중심으로 해서 종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기존의 기성불교 사찰들의 이름을 말한다면은 뭐 해인사종, 불국사종, 또 뭐 통도사종, 범어사종, 송광사종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뭐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종단이 몇 개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까? 제가 한 알기로는 500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 개. 예, 어떤 분은 뭐 200개가 넘는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은 이 종단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3대 종단 하면은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이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도 뭐 수십 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초기불교도 뭐 그런 식으로 나가도 저는 뭐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또 기존의 종단 협의체처럼 기존 기성종단들의 협의체처럼 또 그분들도 협의체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혹시 불자들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뿔뿔이 흩어져서 또 서로 간에 막 반목 질시 같은 거 안 생기겠습니까? 아이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미리 만들어 보지도 않고 미리 그런 생각을만 하면서 안 될 거야라고 보고 안 하고 있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사태, 불행한 사태가 닥치게 되면은 뭐 조계종 깃발 내리고 태고종 뭐 거의 뭐 3분의 1 좀 내려와 있고 천태종 2분의 1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기존의 그 초기불교 절들, 초기불교 이 신도들도 무사지를 못한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회유, 뭐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외압이 강력하게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종단을 만들어서 작지만 강한 종단, 예, 그런 그 구성체를 만든다면은, 그런 교단을 만든다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분들의,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결속력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지만 강한 종단. 예. 그리고 불설을 배운다. 대성처럼 비불설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종처럼 이 불교가 아닌 조사들의 이 조사들의 수행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이 초기 불교 부처님 석가모니불이 직접 말씀하신 불설을 배우고, 직접 이렇게 경전에 이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이처럼 그 안에 나와 있는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종단을 만들면은 뭐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종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종단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이 문제를 안건으로 내어서 종단 성립을 안건으로 내어서 한번 논의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방꾼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슬슬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 주동 세력은 누가 합니까? 그건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서로 모이다 보면은 낭중지출하고 뭐 이렇게 뭐 뛰어난 분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예, 표시가 날 거니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예, 이제 그분들이 싫어하는 대승불교, 선불교는 사라지게 되고, 혹은 이제 조그마한 종단, 자기들보다 더 작은 종단으로 남아 있게 되고, 여기는 이제 한국 불교의 이제 중심 종단이 되는 거죠. 초기 불교 종단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명맥은 이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태무심하고 놔두다가 10년, 20년 뒤에 전부 다 그냥 문 닫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제 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부에서 이제 진짜 속사정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으로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불교 개혁, 불교 중흥, 네가 해라,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해라 불교 중흥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조기 종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는 뭐 그쪽 사정은 뭐 발전을 못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불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국 불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초기 불자들이 진짜 자기들이 그 석가모니불의 그 교설을 직접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는 그 석가모니불의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시공을 초월한 제자들이다, 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종단 만드는 게 그게 순리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이제 뭐 누군가가 그 앞장을 설 것이고, 또 종단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그분들은 아주 제가 알기로는 뭐 신심도 대단하고 또 개인적인 역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불교나 지금 현재 조기종이나 태고종이나 안 그러면 다른 종단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게 찬성할까요? 반대한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모인 구성원들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합법적으로 그런 그 종단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방해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 비법이고 불법이고 비불법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 종단을 만들 자유는 누구에게나 어느 불자들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게 종단을 만들면은 그게 뭐 어떤 조계종법이라든지 선태종법 여기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다른 종단인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러면은 조계종이나 선태종 이 종적을 적을 호적을 적두룩을 전부 다 포기해야 포기해야 이루어질 수 그분들은 이미 떠났다니까요. 예, 적을 이미 다 마음도 떠났고 실질적으로도 떠났고 실제로 또 예, 이적을 했다 이 예, 말입니다. 예. 구성원들의 연령도 여기 기성종단보다는 훨씬 20년, 30년씩 낮거든요. 핵심 그 중추 불자들이. 예. 40대, 50대가 이 핵심 불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젊은 층들이죠. 예.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제 뭐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포교도 기성종단의 불자들에 비해서 왕성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여건들은 다 갖춰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쩔 겁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 문제군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중흥 네가 해라. 이런 분위기가 기성종단에는 이제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일종의 패배주의죠. 이게 이제 뭐 1980년대부터 이런 분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많은 그런 그 주장들이 나왔지만 다 묻혀버렸습니다. 다 묻혀버리고 지금은 이제 뭐 존립 자체를 기성종단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고 넌센스고 오버한 생각이다 라는 것이 진실이면 전 참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기후에 거쳤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들을 본다면은 제 판단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필히 종단을 원래부터라도 당장 해야 되겠군요.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군요. 뭐 논의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대성불자고 선불자로서 이제 선불자인 데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지는 자부심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클 수도 있고 선불교 신자로서 이번 생을 마감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불교로 종단으로 들어갈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0.1도 없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지만은 한국 불교라는 큰 테두리, 큰 범주로 보면은 한국 불교를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측면은 아주 강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 시대의 대한민국 불교의 주역들은 초기 불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초기 불교의 잘못된 교설들, 잘못 알려진 교설들,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뭐 오온, 기타 등등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방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한다, 그런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뭐 대세는 이미 그쪽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왜냐하면 아니 이 화두 참선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모인 분들이
아니 앉아서 화두 참선을 안 하고 윗바사나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좀 이제 이미 기울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 기울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고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자 그런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초기불교를 신봉하시는 불자님들 이 종단을 세워야 된다, 세우십시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끝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초기 불교 불자 여러분, 한국 불교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이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들여서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한국 불교를 살린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종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밤늦은 시간에 도론도단에 이렇게 논답을 해 주셔서 방교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어롬 채널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